이번 주 착한 여자 부세미 모두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난 3화가 조금 지루한 듯 했는데 이번 주 다시 재미있게 봤네요. 계속 가회장의 죽음이 진짜일지 의심스러웠는데 이번 5, 6화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드라마 속 떡밥들 혹시 보셨나요? 오늘은 착한 여자 부세미 5화와 6화 속 회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확정적인 증거 3가지와 그가 짜놓은 복수의 설계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성호 회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 회장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라 복수를 완성시키기 위해 죽음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김영란에게 남긴 말, 모든 복수가 끝나면 내 마지막을 부탁해. 이 한 문장이 바로 전체 복수의 열쇠였죠. 그런데 그는 복수의 결과를 보기도 전에 총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복수를 의뢰한 사람이 복수의 시작도 보기 전에 스스로 총을 쏜다? 그리고 비가 가득한 침실만 보였을 뿐 어느 곳에서도 가 회장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죽음이 아니라 연극이었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가 회장이 앉아있던 곳, 어디선가 본 듯하면서도 처음 보는 공간이었죠. 빛도 벽도 조명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 문은 저택의 비밀 공간 안쪽에 있는 또 다른 문, 아직 누구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이중 밀실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 회장이 자신의 죽음을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 숨어든 장소. 그는 모르핀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복수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최 집사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쟁반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컵에 남아있던 소주, 그리고 먹다 남은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이 갈비찜을 사들고 들어오던 이변의 모습 기억나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죠. 가 회장은 생전에 갈비찜에 소주 한 잔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체포된 뒤였고 백혜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즉, 그날 그 식사를 했던 사람은 가 회장 본인뿐이었습니다. 이변이 가 회장의 심부름으로 갈비찜을 사들고 온 게 아닐까요? 그는 숨어있다 잠시 나와 익숙한 냄새를 맡았던 거죠.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비밀 공간 속으로 숨어든 겁니다. 그날의 소주잔은 나 아직 여기 있다는 회장의 서명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 계획이 완벽히 보입니다. 그는 가선영 남매가 자신의 딸 예림을 죽인 이유가 상속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김영란에게 넘기고 그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속자가 생겼으니 남매는 예전처럼 김영란을 제거하려 들겠죠. 그 순간이 바로 회장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순간 그건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가 회장은 딸의 죽음을 다시 재현시켜 가해자들에게 법적, 도덕적 심판을 내리는 복수극을 설계한 겁니다. 그는 죽음을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복수를 지휘하는 감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회장은 한 명의 조력자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플랜 B를 남겼죠. 바로 백혜지. 그녀가 유치원 원장에게 내민 이력서 보셨나요? 출생 연도 1998년. 가 회장의 전부인이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해였죠. 그녀는 발레 전공자였고 20살에 코줄로바 국제 발레 콩쿠르 금상 수상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회가 열린 곳은 뉴욕. 그리고 가 회장의 딸 예림이 미술 유학을 하던 곳도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백혜진은 우연히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복수극의 바깥에서 그 중심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걸 알고 있던 가 회장은 조용히 백혜지를 옆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백혜지가 이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있어 고용되어 있는 건 아닌 듯 보이는데 말입니다. 백혜지는 회장이 남긴 두 번째 부세미, 즉 그의 눈과 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선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백혜지는 죽은 예림의 친구였습니다. 예림이 뉴욕에서 미술 유학을 할 때 발레 콩쿠르를 준비하던 백혜지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외로움을 나누던 친구였고 예림이 죽은 뒤 혜지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죠. 부세미를 향한 과한 집착과 보호 본능은 죽은 친구를 향한 대체된 애도이자 속죄입니다. 혜지는 부세미 안에서 예림의 잃어버린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부세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죽은 친구에게 하지 못한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지금 이 드라마의 진짜 설계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완벽합니다. 먼저 복수의 설계자, 그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연극 삼아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가성호 회장입니다.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깊이, 그는 지금도 그 비밀의 방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죠.
두 번째, 복수의 실행자. 그는 경호원 출신의 여자 김영란. 세상에선 착한 여자 부세미로 불리지만 사실은 회장이 던진 미끼, 복수를 완성시킬 칼날입니다.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죠. 그리고 마지막 복수의 그림자. 엉뚱해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여자 백혜지. 그녀는 죽은 예림의 친구이자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돌아온 또 다른 부세미. 복수의 감정을 이어받은 그림자 같은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수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 회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복수극은 아직 이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의 방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부세미의 행동을 보고 있을 겁니다. 가성호 회장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있겠죠.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문장이 그가 남긴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다음 7화에서는 가선영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예림의 죽음과 연결된 뉴욕의 킬러가 움직입니다. 이번엔 그 킬러는 김영란을 향해 움직이겠죠? 가 회장이 원하던 대본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그가 회장의 마지막 카드라면 이제 진짜 판이 열립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죽은 자들의 복수극이 막을 올립니다.